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K입니다. 네, 오늘은 배반의 장비 박셀바이오. 넌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10만원에 물렸는데. 네, 2022년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런 저는 이 박셀바이오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박셀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하락했죠. 파이프라인 이의 제기에 강력 당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배반하면 어쩌지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게 있었는데, 다발 골수종 치료제 백스 DC MM 임상 연구를 공식적으로 조기한다. 강력한 항암 면역 치료제인 MIL 를 대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김유림 기자님하고 이제 좀 시비가 붙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암 치료제 예비 결과가 나왔죠. 엄청나게 좋은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20% 넘게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박살이 났는데, 한 언론이 박셀바이오 임상과 관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데일리는 박셀바이오가 직접 작성한 논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 등록에 등록된 정면으로 배치된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우게 됐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김유림, 메디파만가 팜데일리인가? 거기서 이제 나온 뉴스인데, 박셀바이오가 임상을 그만둔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까 전에 하여간에 이 혈액암인지 그냥 잠정 중단 중이던 백스 DCMM을 임상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지금 현재 신약이 잘 나오고 우리 거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임상을 취소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상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임상 중단을 한다. 우리보다 더 좋은 치료약이 있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냈으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했죠. 추가를 했습니다. 뭘 추가를 했냐면 면역학적 반응이 몇 프로 이상이고 해서 월등한 성적을 보였지만 신약이 출시되고 있고 효능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셀바이오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파이프라인이 우수하지만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이제 그 신약으로 나오는 약들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댔는데, 이게 이 김유림 기자에게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김유림 기자님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검증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나름의 반박 요건을 가지고 조목조목 대응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간암 치료제 EA상 예비 연구 결과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일단은 반응률이 66.7%로 일상에서 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질병 조절률, 이게 이제 되게 좋은데 이게 100%예요. 그러니까는 객관적 반응률은 66%지만 질병 조절률이 100%라는 얘기는 그냥 다 반응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약만 맞으면. 그러면 안정적 병변은 뭐냐면, 이게 암이 더 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부분 반응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완전 반응은 완전 관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2명 중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부분 반응에서 1명이 늘었고 여기서 2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대박약을 만든 건 맞거든요. 예, 대박약을 만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셀바이오 앞으로 정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앞으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 인보사와 이제 겸용으로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말로 획기적인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이제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굳이 내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그거와 관련된 신약들이 출시되어 있고 더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에서 공지를 냈다면 굳이 이 뉴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단됐던 임상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여기다 과학적인 걸 박셀바이오가 들고 들어왔죠. 면역 반응률 몇 프로 이상이다, 66%인가 뭐 이렇게 써서 낸 것 같은데, 그래 놨더니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지금 완벽하게 까인 상황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김유린 기자가 말한 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랬는데 이제 14일날 1시 반에 뭐 이제 온라인 생중계로 IR을 한다는데, 이 IR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뭐 다시 뭐 되돌아오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암 관련된 거는 확실하게 좋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구간이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5월 11일 날이죠. 5월 11일이 이날입니다. 5월 11일이 이날인데, 이날 이제 뉴스 나왔던 거, 백스 NK HCC 간암 대상 일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채택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8월 16일이거든요. 8월 16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입니다. 요날 카티 적용증 확대 임상률 긍정적 독철 카티 기업체 교육 부각으로 이제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4만 원부터 36,650원부터 10만 원까지 오르는 이 2.7, 8배 정도 되는 게 결국에는 간암 치료제 덕분에 오른 건데, 그리고는 이런 라인에서 여기죠. 여기 라인에서 임상 중단합니다 뉴스 터트려가지고 주가 떨궈지고, 공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 과학적인 것을 안 써도 되는데 그 과학적인 거 써가지고 결국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14일날 IR을 한대요. IR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박셀바이오를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별로 좋게 안 보는 이유는, 상장하고 나서 유상증자 같은 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로 주가를 한 번 더 부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박셀바이오의 예전에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엔젤 투자자들이라던가, 혹은 그 전에 자금을 댔던, 혹은 내부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이게 10,000원짜리가 30만 원 갔으니까 30배 갔던 종목이고, 이 당시에 박셀바이오 안 하면 주식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주식이 지금 이렇게 쭉 빠졌다는 얘기인 거고는, 여기서 지금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그 세력 형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좀 작업을 좀 하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라인,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물려섰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팔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어온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장기로 박셀바이오 간암 치료제 하나 믿고 간다, 뭐 그 여타 파비프 라인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나는 단기로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깨져가지고 나 망했다, 나 10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망했다, 뭐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가가 왜 떨어졌냐? 누군가 파니까 떨어진 거죠. 역대급 거래대금으로 빠졌어요.
7천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지금 이게 이봉 하나 때문에 지금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발휘하기가 매우 좀 애매해졌습니다. 일단 68,900원짜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여길 못 넘겼어요.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날 빠진 것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8월 31일 날 종가상으로 밑으로 박았다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얘가 만약 갈 거였으면 여기서 이날이 언제죠? 8월 30일인데요. 8월 30날에 최소한 전일 종가 라인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월 30일 날 최소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가 라인이죠. 이 시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뭐 도치 정도 나오고 바로 이 양봉, 이 매수세의 중간을 갭으로 깨면서 내리 꽂았던 매도 세력을 한 방에 잡아먹으면서 86,600원 라인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뭐 점상을 가던가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31일 날 결국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진짜 애매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86,600원짜리 500원까지밖에 갔던 86,200원 갔다 왔네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근데 그 뉴스도 되게 그 김유림 기자 뉴스도 되게 일찍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최종 수정일이 좀 다른 수정날 시간이 좀 다른 건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빠지긴 했거든요. 단지 여기 밑에 라인이죠. 57,900원 라인 정도에서 다시 리바운딩해서 올라간 부분은 뭐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21선 이제 눕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더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뭐 상승 추세가 깨졌다 뭐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일단 뭐 61선도 돌파하고 있고 241선 밑에 깔아 있고 여기 지금 정배월 구간이거든요. 20과 60과 240이 정배월 구간이에요. 정배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 가격 조정은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26일을 재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지금 후행 스팬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후행 스팬 여기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 돌파하려면 여기를 다 먹고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자리에 다 먹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62,9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66,900원짜리 그리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가 올라봐야 여기서 이제 반등해 봐야 여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66,600원짜리 여기 올라가면 여기 물렸던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 다 때려낼 거예요 아마. 여기서 아마 다 떨고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김유린 기자를 씹어먹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조정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한 6일 정도? 6일에서 10일 정도 영업일수입니다. 6일에서 10일 정도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든 아니면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해주고 68,900원 위에서 지글지글 하다가 빵 하고 뚫어주는 요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앞으로 여기 뭐 한 10일 길면 11일 정도 짧으면 5일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21선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아니면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한 다음에 68,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혹은 뭐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툭 돌파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매매하기 좀 편한 이유는 일정이 좀 있어요. 일정. 가령 뭐 지금처럼 뭐 학회 일정이 나온다거나 뭐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언제 뭐 결과가 나온다거나 삼상이 언제 끝난다거나 이게 예시 날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날짜에 딱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언저리쯤에는 된다. 뭐 이런 그
프로토콜로 된 날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짜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중요 이슈가 끝났잖아요. 중요 이슈가 끝났는데 이런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 여기에 사셨던 분들 혹은 여기 밑에서 아까 처음에 뭐 학술지에 게재된다라고 보였던 이때 5월 11일부터 쭉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친구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세력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얘는 미래성이 있으니까 요렇게 할 건지 혹은 야 61선이가 한 번 더 눕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 박셀바이오가 앞으로 그 임상 3상이 끝나고 신약 판매할 때까지는 날짜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밑에 라인까지 다시 내려와가지고 61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올라왔던 것을 보면 또 크게 보면 이게 또 매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매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번씩 흔들어 제꼈다는 얘기는 얘가 아직 기대감은 풍부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35,000원, 6,000원 이런 선에서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힘을 얘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월봉으로 봐도 뭐 20개월 선 지금 뭐 이제 돌파했다 깨지는 흐름인데요. 다시 뭐 내려오면 뭐 더 사도 되는 게 아니겠느냐. 46,100원 이런 라인 뭐 더 사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상, 3상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항암 치료제여가지고 그 임상하고 결과 나오기까지 뭐 인버사처럼 1년, 뭐 2년 있다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다시 또 임상하려면 또 환자 모아서 또 뭐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중요 이슈가 깨졌습니다. 가령 뭐 이제 미국에서 한다는 뭐 아스코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또 확인하고 일정 같은 거 다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W 방향으로 혹은 이렇게 V자 급락 급등 완만 턴 해서 가는 방법, 혹은 이거 61선 다시 또 밑에 라인 확인하러 와가지고 쌍바닥 61선 쌍바닥 만들고 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1선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21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 쫄리신 분들은 좀 매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느냐, 왜 빠졌냐를 이제 물어보시냐면 박셀바이오가 공시는 행태가 시장에 믿음을 못 주는 행태로 나왔다. 그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만약에 기자가 맞는 얘기를 한 거라면 회사가 완전 구라친 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자가 구라를 친 거라면 회사가 잘 얘기한 거로 밝혀진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자가 뭐 자기 스스로 막 그거를 막 인정하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뉴스를 제가 꼼꼼히 본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뭐 웹사이트랑 막 이런 거 다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본다 그러면 이분은 나름 확신 가지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14일 날 어떤 식으로 해명하고 그 해명한 게 이거를 또 다 소화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하면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도 이렇게거든요. 21선 정도까지거든요. 물론 뭐 딱 21선 간다 뭐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도 급등락 10만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현금 좀 마련했다가 어차피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완전 관해 때문에 얘가 더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놈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얘가 완전 관해로 여기서 한번 시세를 한번 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전 관해로 급등했던 사례가 있는데 다시 다 제자리로 왔습니다. 왜? 약 나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약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약이 그렇게 좋은데 왜 기술 수출 몇 조짜리 왜 안 하냐,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셀바이오 나름 되게 좋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와서 기대감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출렁출렁 거리고 더 많이 가고, 어쩌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간암, 진행성 간암에 확고한 퍼스트인 클래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부분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 근데 나는 원래 장기 투자하려고 왔는데 우연찮게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밑에서 뭐 가격 떨어질 때부터 더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는 얘가 단기로 나에게 수익을 줄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안 되신 분,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샀는데 손해 나신 분들이라면 다시 올라오면 물량, 그러니까 현금을 좀 마련을 해서 뭐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든 다시 물타기를 하시든 그런 방법이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21선 조정 정도는 우리가 좀 버텨내야 되는 구간에 돌아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참 제약바이오는 이게 진짜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임상 결과 이렇게 많이 좋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이게 하루 변동폭이 36%가 그럴 거예요. 40%짜리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코오롱생명과학 하는 놈이잖아요. 코오롱생명과학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얘는 시각처에서 진짜 말도 안 나오죠? 어디 갔어? 시각처에서 이날일 거예요. 아마 2017년 7월 12일 이날 시각처에서 신약 허가 난 날 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호재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꼭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좀 해봐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결국 수급이 짱이더라.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얘가 뭐 이제 주가가 이제 흐름이 나와서 이제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는 안 올라가겠지만 실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텀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거가 나오려면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제가 바이오 그 종목들 많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도 했고, 나름 뭐 좀 안다고 뭐 짓거리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제일 잘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인보사 관련돼서는 잘 알고 있는데 박셀바이오는 인보사 관련만큼 몰라요. 그 백스 뭐 DC라든가 뭐 DK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또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서 영상 만드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배반의 장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 가격 라인을 좀 지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92,600원도 못 찍은 거는 진짜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결국엔 세력에 붙어서 해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개인들이 또 쫄린 개인들, 단타로 들어온 개인들 투매가 또 나왔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간암 치료제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병이 진행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암은 또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 암이 커지고 악화돼가지고 뭐 3개월, 4개월 말기 막 이런 건 판정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약을 맞으면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3개월 생존율 이런 게 엄청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완전 관해율 또 뭐야 대박이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 조정 라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배신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어쩔 수 없어요. 여지까지 모든 제약바이오는 다 배신, 배반, 뭐 이번에 뭐 MG킨 생명과학인가 또 걔네도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아예 얘는 사업보고서에 써놨습니다. 예. 박셀버에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예. 이제는 저 57,900원짜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얘가 이제 돌아 나가주는 흐름을 보여야 되고, 그거 보이려면은 최소한 5일에서 10일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이슈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서 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단테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예, 뭐 이제 그 단테님 같은 경우는 지수 2평 220인가 그거 보시는 것 같던데, 뭐 그냥 241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0차 할 때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거에 이제 부합하냐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잘은 모릅니다. 한데 0차 하고 여기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면 또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기관들이 엄청 크고 그때 올라갈 때는 또 세상이 또 바뀌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혹은 여기서 이제 또 밑장 빼기 또 한번 해줘가지고 또 일반 개인들 또 탁탁 털어가지고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믿음이 없으면 매수하기 힘들지만 배신을 항상 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사실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거 뭐 그 뉴스 나온 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위에서 또 파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다. 앱클론처럼 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가야 되는 자리를 마련을 해놓고 거기 라인에서 가버렸거든요. 되게 좋은 차트가 돼버렸죠. 근데 박셀바이오는 여기서 횡보하고 이 기간 동안에 뭐 대충 뭐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냥 빵 튀어 가는 게 이제 가장 해피한 포인트였는데, 요 당시에 또 뉴스 내갖고 괜히 주가를 이 지경 만들어놨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회사도 뭔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나와서 이 무상증자 막 이런 거 하면서 주가 부양시킬 때 회사도 일정 부분 회사 주가에 관심이 좀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주가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런 급등락이 좀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딴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K였습니다.